자, 옥지셀러님, 운전경력 증명서 떼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거 농도가 0.0080으로 나왔어요. 단속 결과 통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이 두 개가 있죠. 위에 사진은요, 현장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고요. 아래 사진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운전경력 증명서라는 서류를 경찰서에서 떼시면 뭐 이파인이나 민원 24시도 가능합니다. 거기서 떼게 되면 나오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 서류가. 그러니까 지금 뭐가 맞냐 이거잖아요. 위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발급해주는 게 맞아요. 현장에서 발급해주는 건 틀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아래 뭐냐, 0.003 이상 0.008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틀린 거냐? 네, 그게 틀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찰관분들이 커서를 눌러가지고 좀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운전경력 증명서는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경력 증명서는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틀려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많이. 그러나 현장에서 발부된 것들은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0.008이 맞습니다. 자, 먼저 경기 꿀뻥님 0.068 정지 관련 경찰서 연락 왔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자, 초범이고 가드레일을 긁어서 농도가 0.068 나왔는데 무조건 면허 취소라고 하면서 본인도 알아보겠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지금 이 사안의 쟁점은 농도가 0.068이고 사고가 있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단독 사고를 낸 경우죠. 가드레일이나 많은 경우에 이제 중앙분리대 또는 뭐 연석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자, 이런 경우에도 취소가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음주운전에서 취소가 되는 사유로서의 취소의 개념이 뭐냐, 이게 쟁점이죠. 자, 이거 정확하게 제가 예전에 경찰청 가장 상위청에다가 물어봤어요. 요거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취소의 경우에 정지 농도가 나와도 취소가 되는 개념이 뭐냐 이거죠. 자, 지금 넣어드린 부분을 보시면 제가 물어봤죠. 단독사고, 상대방이 있는 물피사고, 상대방이 있는 인피사고 셋 중에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회신이 왔었습니다. 쭉 읽어보면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 항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고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사고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규에는 그런 구분이 안 돼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인적 피해 사고뿐만 아니라 가드레일 등 대한 파손이나 상대방에 대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도가 중요하고 지금 경찰청에서는 판단하기를 가드레일도 일단 들어갑니다. 2년 취소의 결격에 들어가는데,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재량이 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재량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무조건 2년이 되는 게 아니고요. 대인하고 달리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2년이 그냥 없었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110일이나 1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칙대로라면은 2년 취소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다만 일선 경찰서에서도 이걸 잘 몰라요, 이 법규를. 그러다 보니까 이 110일 그냥 정지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2년이 아니고 그냥 1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정적으로 2년 취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2년이 맞아요. 그러나 경찰관이 봐주거나 아니면 이 법규를 잘 몰라가지고 가드레일 사고의 경우에는 110일이나 또는 1년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위법은 아닙니다. 왜냐? 법규 자체가 완전하게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모호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설령 대물 사고가 2년이 아니고 1년이나 110일로 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대인 사고는 무조건 2년이 맞아요. 대인 사고. 그래서 대물이나 단독 사고 같은 경우엔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 다신 분 중에 우리 나르고 아마빌레님 잘 다셨는데, 일단은 잘 모르시는 것들은 댓글 달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것들은 댓글 다실 때 달지 마시고 긴가민가 하신 것들은 달지 마십시오. 자, 훌지아님, 아들이 낸 사고입니다. 4월 10일 12시경 났고요. 운전석 뒷차 차문을 박았습니다. 응급실 갔고 체열을 했고요.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정신없는 아이에게 음주를 얼마나 했냐 물어보니 소주 2병 마셨다고 얘기했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얼굴뼈가 많이 부러졌고 팔목 탈골, 골절 3번 수술했습니다. 많이 다쳤네요. 자, 상대방은 이주진단서를 제출했고요. 상대방 차량은 벤츠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손목에 후유장애가 남는다고 합니다. 병원비가 벌써 1,200만 원 나왔다고 하시고요.
네, 질문이 일단 조금 너무 많이 이렇게 두서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일단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근데 운전석 뒤쪽 차문을 박았다. 좀 애매하네요. 이제 근데 오토바이가 보통 과실 비율이 적게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 만약에 가해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본인 보험으로 다 알아서 하셔야 되고, 책임보험밖에 또 없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좀 막막할 것 같고, 자부담으로 다 해결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상대방 치료비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보험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해자가 됐다 그러면 보험이 아예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면책금을 보험사에 내면 알아서 해주긴 하지만 지금 그것조차도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큰 한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가해자로 된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상황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피해자인 경우에는 일단 좀 얘기가 달라져요. 피해자면 상대방한테 돈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상대방 보험사에서 많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형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해자냐 피해자인지를 먼저 따지고 이제 그때 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 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